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정말 그렇다. 분명한 목표, 끈기, 불타는 열망과 생각이 결합되면 생각은 더욱 강력해지고 부나 물질적인 대상으로 바뀐다. 몇 달이 흘렀다. 목표와 비슷한 일조차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열망을 끊임없이 강하게 되새겼다.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각오를 단단히 다졌다. 강철 같은 결심, 열망에 집중하고 끈덕지게 밀어붙이는 행동은 온갖 장애를 넘어 바라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기회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기회는 이렇듯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기회는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교활한 면이 있다. 때로는 불운의 가면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잠깐의 좌절이라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곤 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요인 중 하나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단념하는 습관이다.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 잠시의 실패가 먼저 찾아온다. 패배가 우리를 잡아먹을 때 가장 쉽고 논리적인 반응은 그만두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 실패는 교활하고 모순적인 사기꾼이다. 실패를 성공에 거의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여기고 기뻐하라. 나폴레옹 힐은 실패는 그와 똑같은 크기의 성공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CEO 잭 웰치는 경력 초기에 관리자로 있던 플라스틱 공장이 폭발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억만장자 찰스 슈와브는 학습 부진으로 기초 영어 과목에서 2차례나 낙제했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시절에도 한 차례 이상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은 후에 실패가 자신을 성장시키고 부자로 만들어 주었음을 깨달았다. 실베스터 스텔론, 브루스 윌리스, 오프라 윈프리, 빌 클린턴, 스티브 잡스 등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실패를 겪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교훈을 배웠다. 이들 모두 실패를 경험했지만 누구도 패배하지 않았다. 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어디서든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다. 방심하지 마라. 그래야 언제든 그 생각을 포착하고 그 힘을 재빨리 받아들여 발휘할 수 있다. 그 힘은 아이디어로 나타날 수도 완성된 계획이나 목적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실패했을 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어내고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성공을 생각하라. 부는 다가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막대하게 밀려온다. 배를 골던 시절에는 대체 어디에 그것이 숨어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특히 부는 오래도록 근면성실하게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말이다. 확고한 목적이 있다면 수고를 하면서 부가 시작된다. 지금 할 일은 부를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다. 나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25년간 탐구했다. 나 역시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일구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의 원칙을 완벽히 익히고 활용하면 곧바로 재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이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뀐다. 말도 안 된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약점 중 하나는 말도 안 돼라는 말을 너무 자주 입에 올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법칙이 효과가 없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야기한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평범한 사람들의 또 다른 약점은 자신의 느낌과 편견으로 사물과 사람을 재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 불운, 실패, 패배를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밴 나머지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모두 관점과 습관의 문제다. 자신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다. 자기만의 관점으로만 삶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이 정한 한계,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사물의 한계를 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인 이유.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 시인 윌리엄 헨리의 시 구절이다.
하지만 그는 어째서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자 영혼의 선장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두뇌는 우리가 품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에 자석처럼 끌려간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어야 했다. 자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품은 지배적인 생각에 걸맞는 힘, 사람, 환경을 끌어당긴다. 막대한 부를 일구려면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도록 자신의 마음을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도 말해 주었어야 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부에 대한 열망이 부를 일굴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만들어내게 된다. 인간의 정신은 무엇이든 상상하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퇴로를 허용하지 마라. 어떤 일을 하든 승리하는 사람은 모두 자신이 타고 온 배를 기꺼이 불태우고 퇴로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차단한다. 이것만이 불타는 열망, 다시 말해 승리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은 목표 설정보다 상위에 있다. 열망은 인생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도다. 목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단계일 뿐이다. 필생의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커진다. 목표로 다가가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수록 기회를 더욱 기민하게 포착하고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되어야 한다. 이 목표가 내 열망, 인생의 목적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까? 목적이 곧 인생이 된다. 그것이 정신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열망을 돈으로 바꾸는 6단계.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이어선 충분하지 않다.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세상에 대가 없는 일이란 없다.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다섯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부를 일굴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여섯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특히 중요한 것은 6번째 지침이다. 아직 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불타는 열망이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부를 열망하고 그 열망에 완전히 몰두한다면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다. 부를 바라고 부를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 이 지침들이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인 앤드류 카네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카네기는 평범한 제철소 노동자로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이 원칙들로 현재 자산가치 기준 26조 원이 넘는 부를 획득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은 토머스 에디슨 역시 이 6단계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이다. 에디슨은 이 원칙들이 부를 축적하는 일뿐 아니라 어떤 목표든 달성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부를 일구는 계획을 세울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꿈에서 끌어내리게 하지 마라. 불타는 열망은 꿈꾸는 자들의 출발점이자 도약대다. 꿈은 무관심이나 나태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야심이 부족한 사람에게서도 생겨나지 않는다. 당신이 소망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실행하라. 실패할 거야 라는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은 실패란 성공의 씨앗임을 알지 못한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최근의 실패로 위축되어 있다면 이제 그 실패를 자신이 지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만들 방법을 배울 때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초라하게 시작하고 수없이 마음 아픈 고통을 겪었지만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성공한 이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대개 위기의 순간에 또 다른 자아를 발현함으로써 찾아왔다. 우리는 손실이 일어나면 다른 것 말고 그 손실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하지만 손실을 생각할수록 또 다른 손실이 일어날 뿐이다. 손실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춰라. 그 경험에서 얻게 될 이익에 정신을 집중하라. 그 어떤 장애물을 맞닥뜨린다고 해도 자신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여기고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라. 또 다른 자신과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 같은 목표를 지닌 친구와 함께하게 된다. 설득의 기술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라. 아주 유용할 것이다.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자신이 목적하는 대상을 얻어내리라고 믿기 전에는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지녀야 한다.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닫힌 마음은 신뢰, 용기, 믿음을 고취하지 못한다. 기억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하고 부와 번영에 필요한 것은 노력 말고는 없다.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받아들이지 마라. 한 시인은 이런 보편적인 진실을 시로 노래했다. 내 인생을 1페니에 흥정했더니 인생은 그 이상을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저녁마다 내 보잘것없는 돈을 헤아리며 간절히 애원했다. 하지만 인생은 청한 것만큼만 주는 정확한 고용인. 한번 삭이 정해지고 나면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 말도 안 되게 적은 삭을 받고 일하면서 배운 딱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 삭을 달라고 했더라도 인생은 기꺼이 내줬으리라는 사실이다. 스스로 한계를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 한계는 없다.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정말 그렇다. 분명한 목표, 끈기, 불타는 열망과 생각이 결합되면 생각은 더욱 강력해지고 부나 물질적인 대상으로 바뀐다. 몇 달이 흘렀다. 목표와 비슷한 일조차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열망을 끊임없이 강하게 되새겼다.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각오를 단단히 다졌다. 강철 같은 결심, 열망에 집중하고 끈덕지게 밀어붙이는 행동은 온갖 장애를 넘어 바라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기회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기회는 이렇듯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기회는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교활한 면이 있다. 때로는 불운의 가면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잠깐의 좌절이라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곤 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요인 중 하나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단념하는 습관이다.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 잠시의 실패가 먼저 찾아온다. 패배가 우리를 잡아먹을 때 가장 쉽고 논리적인 반응은 그만두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 실패는 교활하고 모순적인 사기꾼이다. 실패를 성공에 거의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여기고 기뻐하라. 나폴레옹 힐은 실패는 그와 똑같은 크기의 성공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CEO 잭 웰치는 경력 초기에 관리자로 있던 플라스틱 공장이 폭발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억만장자 찰스 슈와브는 학습 부진으로 기초 영어 과목에서 2차례나 낙제했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시절에도 한 차례 이상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은 후에 실패가 자신을 성장시키고 부자로 만들어 주었음을 깨달았다. 실베스터 스텔론, 브루스 윌리스, 오프라 윈프리, 빌 클린턴, 스티브 잡스 등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실패를 겪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교훈을 배웠다. 이들 모두 실패를 경험했지만 누구도 패배하지 않았다. 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어디서든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다. 방심하지 마라. 그래야 언제든 그 생각을 포착하고 그 힘을 재빨리 받아들여 발휘할 수 있다.
그 힘은 아이디어로 나타날 수도 완성된 계획이나 목적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실패했을 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어내고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성공을 생각하라. 부는 다가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막대하게 밀려온다. 배를 골던 시절에는 대체 어디에 그것이 숨어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특히 부는 오래도록 근면성실하게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말이다. 확고한 목적이 있다면 수고를 하면서 부가 시작된다. 지금 할 일은 부를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다. 나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25년간 탐구했다. 나 역시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일구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의 원칙을 완벽히 익히고 활용하면 곧바로 재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이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뀐다. 말도 안 된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약점 중 하나는 말도 안 돼라는 말을 너무 자주 입에 올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법칙이 효과가 없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야기한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평범한 사람들의 또 다른 약점은 자신의 느낌과 편견으로 사물과 사람을 재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 불운, 실패, 패배를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밴 나머지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모두 관점과 습관의 문제다. 자신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다. 자기만의 관점으로만 삶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이 정한 한계,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사물의 한계를 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인 이유.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 시인 윌리엄 헨리의 시 구절이다. 하지만 그는 어째서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자 영혼의 선장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두뇌는 우리가 품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에 자석처럼 끌려간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어야 했다. 자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품은 지배적인 생각에 걸맞는 힘, 사람, 환경을 끌어당긴다. 막대한 부를 일구려면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도록 자신의 마음을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도 말해 주었어야 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부에 대한 열망이 부를 일굴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만들어내게 된다. 인간의 정신은 무엇이든 상상하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퇴로를 허용하지 마라. 어떤 일을 하든 승리하는 사람은 모두 자신이 타고 온 배를 기꺼이 불태우고 퇴로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차단한다. 이것만이 불타는 열망, 다시 말해 승리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은 목표 설정보다 상위에 있다. 열망은 인생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도다. 목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단계일 뿐이다. 필생의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커진다. 목표로 다가가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수록 기회를 더욱 기민하게 포착하고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되어야 한다. 이 목표가 내 열망, 인생의 목적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까? 목적이 곧 인생이 된다. 그것이 정신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열망을 돈으로 바꾸는 6단계.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이어선 충분하지 않다.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세상에 대가 없는 일이란 없다.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5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불을 일굴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6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특히 중요한 것은 6번째 지침이다. 아직 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불타는 열망이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부를 열망하고 그 열망에 완전히 몰두한다면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다. 부를 바라고 부를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 이 지침들이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인 앤드류 카네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카네기는 평범한 제철소 노동자로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이 원칙들로 현재 자산가치 기준 26조 원이 넘는 부를 획득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은 토머스 에디슨 역시 이 6단계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이다. 에디슨은 이 원칙들이 부를 축적하는 일뿐 아니라 어떤 목표든 달성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부를 일구는 계획을 세울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꿈에서 끌어내리게 하지 마라. 불타는 열망은 꿈꾸는 자들의 출발점이자 도약대다. 꿈은 무관심이나 나태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야심이 부족한 사람에게서도 생겨나지 않는다. 당신이 소망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실행하라. 실패할 거야 라는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은 실패란 성공의 씨앗임을 알지 못한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최근의 실패로 위축되어 있다면 이제 그 실패를 자신이 지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만들 방법을 배울 때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초라하게 시작하고 수없이 마음 아픈 고통을 겪었지만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성공한 이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대개 위기의 순간에 또 다른 자아를 발현함으로써 찾아왔다. 우리는 손실이 일어나면 다른 것 말고 그 손실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하지만 손실을 생각할수록 또 다른 손실이 일어날 뿐이다. 손실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춰라. 그 경험에서 얻게 될 이익에 정신을 집중하라. 그 어떤 장애물을 맞닥뜨린다고 해도 자신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여기고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라. 또 다른 자신과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 같은 목표를 지닌 친구와 함께하게 된다. 설득의 기술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라. 아주 유용할 것이다.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자신이 목적하는 대상을 얻어내리라고 믿기 전에는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지녀야 한다.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닫힌 마음은 신뢰, 용기, 믿음을 고취하지 못한다. 기억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하고 부와 번영에 필요한 것은 노력 말고는 없다.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받아들이지 마라. 한 시인은 이런 보편적인 진실을 시로 노래했다. 내 인생을 1페니에 흥정했더니 인생은 그 이상을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저녁마다 내 보잘것없는 돈을 헤아리며 간절히 애원했다. 하지만 인생은 청한 것만큼만 주는 정확한 고용인. 한번 삭이 정해지고 나면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 말도 안 되게 적은 삭을 받고 일하면서 배운 딱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 삭을 달라고 했더라도 인생은 기꺼이 내줬으리라는 사실이다. 스스로 한계를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 한계는 없다.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정말 그렇다. 분명한 목표, 끈기, 불타는 열망과 생각이 결합되면 생각은 더욱 강력해지고 부나 물질적인 대상으로 바뀐다. 몇 달이 흘렀다. 목표와 비슷한 일조차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열망을 끊임없이 강하게 되새겼다.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각오를 단단히 다졌다. 강철 같은 결심, 열망에 집중하고 끈덕지게 밀어붙이는 행동은 온갖 장애를 넘어 바라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기회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기회는 이렇듯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기회는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교활한 면이 있다. 때로는 불운의 가면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잠깐의 좌절이라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곤 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요인 중 하나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단념하는 습관이다.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 잠시의 실패가 먼저 찾아온다. 패배가 우리를 잡아먹을 때 가장 쉽고 논리적인 반응은 그만두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 실패는 교활하고 모순적인 사기꾼이다. 실패를 성공에 거의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여기고 기뻐하라. 나폴레옹 힐은 실패는 그와 똑같은 크기의 성공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CEO 잭 웰치는 경력 초기에 관리자로 있던 플라스틱 공장이 폭발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억만장자 찰스 슈와브는 학습 부진으로 기초 영어 과목에서 2차례나 낙제했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시절에도 한 차례 이상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은 후에 실패가 자신을 성장시키고 부자로 만들어 주었음을 깨달았다. 실베스터 스텔론, 브루스 윌리스, 오프라 윈프리, 빌 클린턴, 스티브 잡스 등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실패를 겪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교훈을 배웠다. 이들 모두 실패를 경험했지만 누구도 패배하지 않았다. 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어디서든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다. 방심하지 마라. 그래야 언제든 그 생각을 포착하고 그 힘을 재빨리 받아들여 발휘할 수 있다. 그 힘은 아이디어로 나타날 수도 완성된 계획이나 목적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실패했을 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어내고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성공을 생각하라. 부는 다가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막대하게 밀려온다. 배를 골던 시절에는 대체 어디에 그것이 숨어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특히 부는 오래도록 근면성실하게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말이다. 확고한 목적이 있다면 수고를 하면서 부가 시작된다. 지금 할 일은 부를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다. 나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25년간 탐구했다. 나 역시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일구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의 원칙을 완벽히 익히고 활용하면 곧바로 재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이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뀐다. 말도 안 된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약점 중 하나는 말도 안 돼라는 말을 너무 자주 입에 올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법칙이 효과가 없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야기한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평범한 사람들의 또 다른 약점은 자신의 느낌과 편견으로 사물과 사람을 재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 불운, 실패, 패배를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밴 나머지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모두 관점과 습관의 문제다. 자신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다. 자기만의 관점으로만 삶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이 정한 한계,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사물의 한계를 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인 이유.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 시인 윌리엄 헨리의 시 구절이다. 하지만 그는 어째서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자 영혼의 선장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두뇌는 우리가 품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에 자석처럼 끌려간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어야 했다.
자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품은 지배적인 생각에 걸맞는 힘, 사람, 환경을 끌어당긴다. 막대한 부를 일구려면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도록 자신의 마음을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도 말해 주었어야 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부에 대한 열망이 부를 일굴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만들어내게 된다. 인간의 정신은 무엇이든 상상하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퇴로를 허용하지 마라. 어떤 일을 하든 승리하는 사람은 모두 자신이 타고 온 배를 기꺼이 불태우고 퇴로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차단한다. 이것만이 불타는 열망, 다시 말해 승리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은 목표 설정보다 상위에 있다. 열망은 인생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도다. 목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단계일 뿐이다. 필생의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커진다. 목표로 다가가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수록 기회를 더욱 기민하게 포착하고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되어야 한다. 이 목표가 내 열망, 인생의 목적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까? 목적이 곧 인생이 된다. 그것이 정신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열망을 돈으로 바꾸는 6단계.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이어선 충분하지 않다.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세상에 대가 없는 일이란 없다.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다섯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부를 일굴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여섯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특히 중요한 것은 6번째 지침이다. 아직 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불타는 열망이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부를 열망하고 그 열망에 완전히 몰두한다면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다. 부를 바라고 부를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 이 지침들이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인 앤드류 카네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카네기는 평범한 제철소 노동자로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이 원칙들로 현재 자산가치 기준 26조 원이 넘는 부를 획득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은 토머스 에디슨 역시 이 6단계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이다. 에디슨은 이 원칙들이 부를 축적하는 일뿐 아니라 어떤 목표든 달성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부를 일구는 계획을 세울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꿈에서 끌어내리게 하지 마라. 불타는 열망은 꿈꾸는 자들의 출발점이자 도약대다. 꿈은 무관심이나 나태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야심이 부족한 사람에게서도 생겨나지 않는다. 당신이 소망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실행하라. 실패할 거야 라는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은 실패란 성공의 씨앗임을 알지 못한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최근의 실패로 위축되어 있다면 이제 그 실패를 자신이 지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만들 방법을 배울 때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초라하게 시작하고 수없이 마음 아픈 고통을 겪었지만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성공한 이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대개 위기의 순간에 또 다른 자아를 발현함으로써 찾아왔다. 우리는 손실이 일어나면 다른 것 말고 그 손실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하지만 손실을 생각할수록 또 다른 손실이 일어날 뿐이다. 손실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춰라. 그 경험에서 얻게 될 이익에 정신을 집중하라. 그 어떤 장애물을 맞닥뜨린다고 해도 자신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여기고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라. 또 다른 자신과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 같은 목표를 지닌 친구와 함께하게 된다. 설득의 기술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라. 아주 유용할 것이다.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자신이 목적하는 대상을 얻어내리라고 믿기 전에는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지녀야 한다.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닫힌 마음은 신뢰, 용기, 믿음을 고취하지 못한다. 기억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하고 부와 번영에 필요한 것은 노력 말고는 없다.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받아들이지 마라. 한 시인은 이런 보편적인 진실을 시로 노래했다. 내 인생을 1페니에 흥정했더니 인생은 그 이상을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저녁마다 내 보잘것없는 돈을 헤아리며 간절히 애원했다. 하지만 인생은 청한 것만큼만 주는 정확한 고용인. 한번 삭이 정해지고 나면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 말도 안 되게 적은 삭을 받고 일하면서 배운 딱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 삭을 달라고 했더라도 인생은 기꺼이 내줬으리라는 사실이다. 스스로 한계를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 한계는 없다.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정말 그렇다. 분명한 목표, 끈기, 불타는 열망과 생각이 결합되면 생각은 더욱 강력해지고 부나 물질적인 대상으로 바뀐다. 몇 달이 흘렀다. 목표와 비슷한 일조차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열망을 끊임없이 강하게 되새겼다.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각오를 단단히 다졌다. 강철 같은 결심, 열망에 집중하고 끈덕지게 밀어붙이는 행동은 온갖 장애를 넘어 바라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기회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기회는 이렇듯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기회는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교활한 면이 있다. 때로는 불운의 가면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잠깐의 좌절이라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곤 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요인 중 하나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단념하는 습관이다.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 잠시의 실패가 먼저 찾아온다. 패배가 우리를 잡아먹을 때 가장 쉽고 논리적인 반응은 그만두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 실패는 교활하고 모순적인 사기꾼이다. 실패를 성공에 거의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여기고 기뻐하라. 나폴레옹 힐은 실패는 그와 똑같은 크기의 성공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CEO 잭 웰치는 경력 초기에 관리자로 있던 플라스틱 공장이 폭발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억만장자 찰스 슈와브는 학습 부진으로 기초 영어 과목에서 2차례나 낙제했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시절에도 한 차례 이상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은 후에 실패가 자신을 성장시키고 부자로 만들어 주었음을 깨달았다. 실베스터 스텔론, 브루스 윌리스, 오프라 윈프리, 빌 클린턴, 스티브 잡스 등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실패를 겪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교훈을 배웠다. 이들 모두 실패를 경험했지만 누구도 패배하지 않았다. 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어디서든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다. 방심하지 마라. 그래야 언제든 그 생각을 포착하고 그 힘을 재빨리 받아들여 발휘할 수 있다. 그 힘은 아이디어로 나타날 수도 완성된 계획이나 목적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실패했을 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어내고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성공을 생각하라. 부는 다가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막대하게 밀려온다.
배를 골던 시절에는 대체 어디에 그것이 숨어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특히 부는 오래도록 근면성실하게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말이다. 확고한 목적이 있다면 수고를 하면서 부가 시작된다. 지금 할 일은 부를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다. 나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25년간 탐구했다. 나 역시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일구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의 원칙을 완벽히 익히고 활용하면 곧바로 재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이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뀐다. 말도 안 된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약점 중 하나는 말도 안 돼라는 말을 너무 자주 입에 올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법칙이 효과가 없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야기한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평범한 사람들의 또 다른 약점은 자신의 느낌과 편견으로 사물과 사람을 재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 불운, 실패, 패배를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밴 나머지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모두 관점과 습관의 문제다. 자신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다. 자기만의 관점으로만 삶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이 정한 한계,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사물의 한계를 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인 이유.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 시인 윌리엄 헨리의 시 구절이다. 하지만 그는 어째서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자 영혼의 선장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두뇌는 우리가 품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에 자석처럼 끌려간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어야 했다. 자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품은 지배적인 생각에 걸맞는 힘, 사람, 환경을 끌어당긴다. 막대한 부를 일구려면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도록 자신의 마음을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도 말해 주었어야 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부에 대한 열망이 부를 일굴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만들어내게 된다. 인간의 정신은 무엇이든 상상하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퇴로를 허용하지 마라. 어떤 일을 하든 승리하는 사람은 모두 자신이 타고 온 배를 기꺼이 불태우고 퇴로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차단한다. 이것만이 불타는 열망, 다시 말해 승리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은 목표 설정보다 상위에 있다. 열망은 인생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도다. 목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단계일 뿐이다. 필생의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커진다. 목표로 다가가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수록 기회를 더욱 기민하게 포착하고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되어야 한다. 이 목표가 내 열망, 인생의 목적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까? 목적이 곧 인생이 된다. 그것이 정신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열망을 돈으로 바꾸는 6단계.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이어선 충분하지 않다.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세상에 대가 없는 일이란 없다.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다섯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부를 일굴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여섯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특히 중요한 것은 6번째 지침이다. 아직 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불타는 열망이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부를 열망하고 그 열망에 완전히 몰두한다면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다. 부를 바라고 부를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 이 지침들이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인 앤드류 카네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카네기는 평범한 제철소 노동자로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이 원칙들로 현재 자산가치 기준 26조 원이 넘는 부를 획득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은 토머스 에디슨 역시 이 6단계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이다. 에디슨은 이 원칙들이 부를 축적하는 일뿐 아니라 어떤 목표든 달성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부를 일구는 계획을 세울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꿈에서 끌어내리게 하지 마라. 불타는 열망은 꿈꾸는 자들의 출발점이자 도약대다. 꿈은 무관심이나 나태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야심이 부족한 사람에게서도 생겨나지 않는다. 당신이 소망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실행하라. 실패할 거야 라는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은 실패란 성공의 씨앗임을 알지 못한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최근의 실패로 위축되어 있다면 이제 그 실패를 자신이 지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만들 방법을 배울 때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초라하게 시작하고 수없이 마음 아픈 고통을 겪었지만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성공한 이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대개 위기의 순간에 또 다른 자아를 발현함으로써 찾아왔다. 우리는 손실이 일어나면 다른 것 말고 그 손실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하지만 손실을 생각할수록 또 다른 손실이 일어날 뿐이다. 손실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춰라. 그 경험에서 얻게 될 이익에 정신을 집중하라. 그 어떤 장애물을 맞닥뜨린다고 해도 자신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여기고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라. 또 다른 자신과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 같은 목표를 지닌 친구와 함께하게 된다. 설득의 기술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라. 아주 유용할 것이다.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자신이 목적하는 대상을 얻어내리라고 믿기 전에는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지녀야 한다.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닫힌 마음은 신뢰, 용기, 믿음을 고취하지 못한다. 기억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하고 부와 번영에 필요한 것은 노력 말고는 없다.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받아들이지 마라. 한 시인은 이런 보편적인 진실을 시로 노래했다. 내 인생을 1페니에 흥정했더니 인생은 그 이상을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저녁마다 내 보잘것없는 돈을 헤아리며 간절히 애원했다. 하지만 인생은 청한 것만큼만 주는 정확한 고용인, 한번 삭이 정해지고 나면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 말도 안 되게 적은 삭을 받고 일하면서 배운 딱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 삭을 달라고 했더라도 인생은 기꺼이 내줬으리라는 사실이다. 스스로 한계를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 한계는 없다.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정말 그렇다. 분명한 목표, 끈기, 불타는 열망과 생각이 결합되면 생각은 더욱 강력해지고 부나 물질적인 대상으로 바뀐다. 몇 달이 흘렀다. 목표와 비슷한 일조차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열망을 끊임없이 강하게 되새겼다.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각오를 단단히 다졌다. 강철 같은 결심, 열망에 집중하고 끈덕지게 밀어붙이는 행동은 온갖 장애를 넘어 바라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기회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기회는 이렇듯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기회는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교활한 면이 있다. 때로는 불운의 가면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잠깐의 좌절이라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곤 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요인 중 하나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단념하는 습관이다.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 잠시의 실패가 먼저 찾아온다. 패배가 우리를 잡아먹을 때 가장 쉽고 논리적인 반응은 그만두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 실패는 교활하고 모순적인 사기꾼이다. 실패를 성공에 거의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여기고 기뻐하라. 나폴레옹 힐은 실패는 그와 똑같은 크기의 성공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CEO 잭 웰치는 경력 초기에 관리자로 있던 플라스틱 공장이 폭발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억만장자 찰스 슈와브는 학습 부진으로 기초 영어 과목에서 2차례나 낙제했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시절에도 한 차례 이상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은 후에 실패가 자신을 성장시키고 부자로 만들어 주었음을 깨달았다. 실베스터 스텔론, 브루스 윌리스, 오프라 윈프리, 빌 클린턴, 스티브 잡스 등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실패를 겪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교훈을 배웠다. 이들 모두 실패를 경험했지만 누구도 패배하지 않았다. 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어디서든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다. 방심하지 마라. 그래야 언제든 그 생각을 포착하고 그 힘을 재빨리 받아들여 발휘할 수 있다. 그 힘은 아이디어로 나타날 수도 완성된 계획이나 목적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실패했을 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어내고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성공을 생각하라. 부는 다가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막대하게 밀려온다. 배를 골던 시절에는 대체 어디에 그것이 숨어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특히 부는 오래도록 근면성실하게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말이다. 확고한 목적이 있다면 수고를 하면서 부가 시작된다. 지금 할 일은 부를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다. 나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25년간 탐구했다. 나 역시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일구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의 원칙을 완벽히 익히고 활용하면 곧바로 재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이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뀐다. 말도 안 된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약점 중 하나는 말도 안 돼라는 말을 너무 자주 입에 올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법칙이 효과가 없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야기한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평범한 사람들의 또 다른 약점은 자신의 느낌과 편견으로 사물과 사람을 재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 불운, 실패, 패배를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밴 나머지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모두 관점과 습관의 문제다. 자신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다. 자기만의 관점으로만 삶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이 정한 한계,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사물의 한계를 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인 이유.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 시인 윌리엄 헨리의 시 구절이다. 하지만 그는 어째서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자 영혼의 선장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두뇌는 우리가 품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에 자석처럼 끌려간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어야 했다. 자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품은 지배적인 생각에 걸맞는 힘, 사람, 환경을 끌어당긴다. 막대한 부를 일구려면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도록 자신의 마음을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도 말해 주었어야 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부에 대한 열망이 부를 일굴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만들어내게 된다. 인간의 정신은 무엇이든 상상하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퇴로를 허용하지 마라. 어떤 일을 하든 승리하는 사람은 모두 자신이 타고 온 배를 기꺼이 불태우고 퇴로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차단한다. 이것만이 불타는 열망, 다시 말해 승리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은 목표 설정보다 상위에 있다. 열망은 인생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도다. 목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단계일 뿐이다. 필생의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커진다. 목표로 다가가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수록 기회를 더욱 기민하게 포착하고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되어야 한다. 이 목표가 내 열망, 인생의 목적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까? 목적이 곧 인생이 된다. 그것이 정신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열망을 돈으로 바꾸는 6단계.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이어선 충분하지 않다.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세상에 대가 없는 일이란 없다.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다섯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부를 일굴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여섯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특히 중요한 것은 6번째 지침이다. 아직 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불타는 열망이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부를 열망하고 그 열망에 완전히 몰두한다면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다. 부를 바라고 부를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 이 지침들이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인 앤드류 카네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카네기는 평범한 제철소 노동자로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이 원칙들로 현재 자산가치 기준 26조 원이 넘는 부를 획득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은 토머스 에디슨 역시 이 6단계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이다. 에디슨은 이 원칙들이 부를 축적하는 일뿐 아니라 어떤 목표든 달성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부를 일구는 계획을 세울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꿈에서 끌어내리게 하지 마라. 불타는 열망은 꿈꾸는 자들의 출발점이자 도약대다. 꿈은 무관심이나 나태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야심이 부족한 사람에게서도 생겨나지 않는다. 당신이 소망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실행하라. 실패할 거야 라는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은 실패란 성공의 씨앗임을 알지 못한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최근의 실패로 위축되어 있다면 이제 그 실패를 자신이 지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만들 방법을 배울 때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초라하게 시작하고 수없이 마음 아픈 고통을 겪었지만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성공한 이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대개 위기의 순간에 또 다른 자아를 발현함으로써 찾아왔다. 우리는 손실이 일어나면 다른 것 말고 그 손실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하지만 손실을 생각할수록 또 다른 손실이 일어날 뿐이다. 손실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춰라. 그 경험에서 얻게 될 이익에 정신을 집중하라. 그 어떤 장애물을 맞닥뜨린다고 해도 자신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여기고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라. 또 다른 자신과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 같은 목표를 지닌 친구와 함께하게 된다. 설득의 기술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라. 아주 유용할 것이다.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자신이 목적하는 대상을 얻어내리라고 믿기 전에는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지녀야 한다.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닫힌 마음은 신뢰, 용기, 믿음을 고취하지 못한다. 기억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하고 부와 번영에 필요한 것은 노력 말고는 없다.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받아들이지 마라. 한 시인은 이런 보편적인 진실을 시로 노래했다. 내 인생을 1페니에 흥정했더니 인생은 그 이상을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저녁마다 내 보잘것없는 돈을 헤아리며 간절히 애원했다. 하지만 인생은 청한 것만큼만 주는 정확한 고용인. 한번 삭이 정해지고 나면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 말도 안 되게 적은 삭을 받고 일하면서 배운 딱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 삭을 달라고 했더라도 인생은 기꺼이 내줬으리라는 사실이다. 스스로 한계를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 한계는 없다.